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 비가 살짝 내렸죠? 그래서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저녁 되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지던데 오늘도 글 읽어줄게요. 이제 시 읽는 거는 다 끝났고 이거 보이나? 이거 읽어주고 또 뭐 시크릿 연결해서 읽어줄게요. 마음 먹기에 달린 일. 따르고자 늘 결심한 바가 있다. 그것은 사소한 것들에 굴복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존 버로스. 잠깐만요. 강아지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수도꼭지가 살거나 외출하고 보니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거나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졌거나 운전 중에 기름이 떨어진 걸 알게 되거나 마당에 잡초가 한 뼘이나 자랐거나 저녁 반찬거리를 해동하는 걸 깜빡하는 사소한 것들이 쌓여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망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늘 대범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결코 심각하게 고민할 일이 아님을 알게 된다. 심호흡을 한 다음 비록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짜증스럽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다짐하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운명이 겨울철 과일나무 같아 보일 때가 있다. 그 나뭇가지에 꽃이 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사는 일이 힘겨울 때는 앞으로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이런 막막함에 빠져 있으면 새롭게 변화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가능성이 더더욱 요원해진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라. 좋았던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며 이겨왔고 모든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는가. 세월이 약이 된 경우도 있었겠지만 보다 나은 삶과 보다 큰 행복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내 삶은 굴곡으로 가득 차 있어. 오늘 혹은 이번 주에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도 나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내가 잘 헤쳐나가리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나를 키우는 다짐. 화는 저절로 우러나지 않는다. 자신이 화를 키우는데 한몫을 한다. 엘버트 앨리스. 살다 보면 숱한 일을 겪지만 화를 부르는 것은 알고 보면 의도하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나쁜 일을 당하면 불평을 쏟아내고 상황이 절대 호전되지 않을 것처럼 안절부절 못한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들은 낭패로군. 하지만 이 정도야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비관한 채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살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일어나는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이를 대하는 자세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걸 가만히 앉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 내 삶을 가꾸기 위해 절실한 능력은 이미 내가 갖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 시각을 바꿔라. 누군가 사는 게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면 나는 늘 이렇게 되묻고 싶어진다. 무엇과 비교해서? 시드니 제이 해리스. 우리는 늘 자신보다 돈이 더 많고 더 똑똑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생기고
명예가 더 높은 이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왜 나는 그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내게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처럼 남들을 부러워하다 보면 정작 남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세상에는 내 직업, 내가 사는 집, 내가 누리는 자유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것들인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들으면 그제야 이만하면 나도 꽤 괜찮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되돌아보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은 내 몸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어야만 남에게 묻혀줄 수 있는 향수 같은 것. 랠프 알도 에머슨. 자원봉사를 하거나 입원한 친구에게 병문안 가거나 쇼핑 도중에 문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써 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 비록 당연히 해야 할 의무나 일을 일부러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남을 위해 베푼 행동은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기쁨을 준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아. 우정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거 친구에게 보내주는 것도 좋겠지? 한 번에 한 가지씩. 보다 잘게 나누면 그 어떤 일도 결코 힘들지 않다. 헨리 포드.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 같고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이기만 한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할 일이 태산 같아 숨이 막히고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해야 하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씩 처리하고 하나하나 씻다 보면 산더미같이 쌓였던 서류와 그릇들이 줄어들고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대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처리하자. 그러다 보면 다른 일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 분명한 목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리둥절할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엉뚱한 곳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요기 베라.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는가? 아니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대끼며 사는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반면에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이 계획했던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기회를 받아들여 부딪혀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오늘 잠시 짬을 내 내가 늘 하는 일들이 내가 꿈꾸는 목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자. 딴짓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때문에 내가 꿈꾸는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보자. 시련이 나를 키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보다 가벼운 잠이 아니라 보다 건장한 어깨다. 유태인 속담. 시련을 극복하는 일은 역기를 드는 것과 같다. 많이 해볼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그 누구도 시련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다.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나를 보다 강하게 단련시키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이다.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나는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강한 걸. 미소의 힘. 즐거워서 웃는 때가 있지만 웃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때도 있다. 틴나탄.
억지로라도 웃을수록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생리학에서 증명한 사실이다. 과학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기분이 내키든 그렇지 않든 웃으며 사는 게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웃음은 우리 뇌뿐만 아니라 근육을 자극하고 활력을 촉진시켜준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얼굴이 그늘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바보처럼 보여도 좋아 자주 미소를 지을 것이며 미소를 지을수록 얼마나 즐거운 일이 생기는지 기대가 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애니 달러드. 누구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기대하며 산다. 다음 주, 다음 달, 아니면 내년 여름이라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땀 흘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러는 중에 좋은 날이 내일 혹은 모레나 글피에 찾아올지 모른다. 좋은 날을 기다리더라도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당장 정리해야 하고 하던 업무도 서둘러 마쳐야겠지만 이런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름다운 일출, 따스하고 안락한 잠자리, 아기의 때묻지 않은 표정, 홀로 사색하는 즐거움,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아.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 기회는 작업복을 걸치고 찾아온 일감처럼 보이는 탓에 대부분 사람들이 놓쳐버린다. 토머스 에디슨. 큰 행운은 다 남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혹시 그렇게 보일 뿐은 아닌가? 물론 그들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좋은 일이 일어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 능력을 키울 좋은 기회인데도 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는 일이라 포기한 적은 없는가? 새로운 일을 해볼 기회가 왔음에도 잘 해낼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보다 열심히, 보다 끈질기게 노력하는 자세가 아닐까? 직장에서나 사적인 생활에서나 어떻게 하면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웃으며 살기. 천사는 자신을 가벼운 존재로 낮춤으로 날 수 있다. 악마는 제 무게에 못 이겨 추락한다. G.K. 체스터턴. 우리는 삶이라는 연극에서 극적인 상황을 만드는 배우인 양 때로는 과장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잘난 척하기도 하고 혹은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희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는 게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훨씬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뭔가 배울 점이 있는 희극, 소리 지르기보다는 잔잔한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 세상에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닿지 못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연극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내가 이룬 결실이나 실수 등 내가 한 모든 게 하찮은 것만은 아니야. 하지만 그것에 연연해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그러면 사는 게 너무 재미없잖아. 삶의 균형. 1년 중에는 낮에 못지않게 밤도 많고 낮의 길이에 못지않게 밤의 길이도 존재한다. 행복한 삶도 어둠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슬픔이라는 균형이 없으면 행복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카를 구스타프 융. 늘 운이 좋고 늘 고민하는 일 하나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의 햇빛보다 폭풍이 휘몰아친 후에 내리쬐는 햇빛이 더없이 빛나고 고마운 법이다.
힘겨운 날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은 평소에 느끼는 행복보다 더 크고 소중한 법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 난관을 헤쳐나간 뒤에 맛볼 행복을 떠올려 보자.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헤쳐갈 수 있을 거야. 한 번에 하나씩. 꼭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하라.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차게 살 수 있다. 누구에게나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 출근, 아이 돌보기, 식사 준비 등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고 화단을 가꾸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며 하루를 분주하게 보낸다. 그 일들에 지쳐 숨 쉴 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지. 스스로 변화하라.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앤디 워홀. 사람들은 시간이 만병통치약인 양 생각한다. 잠자리에 들어 반년이나 1년 후에 깨어났으면,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을 사는 동안 자신의 행동으로 바뀌는 법이다. 다행히 이 일은 반년, 1년, 심지어 단 1분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반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창조적인 사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이너스 폴링.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창의적이다.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너무 가볍게 내팽개친다는 것이다. 이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내 형편에는 무리야. 별로 재미없어. 하면서 그러나 아이디어를 검열하지 않을 용기만 있다면 깜짝 놀라고 기쁨에 넘치는 순간을 맛볼 수 있다. 오늘은 마음을 열고 얼마나 많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지켜보자. 비록 실용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자유롭게 생각하다 보면 많은 것을 얻게 될 테니까.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당신은 당장이라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풍요롭다고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 사랑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우주가 당신의 노래에 감응한다. 우주는 그 노래에 담긴 감정에 반응하여 그에 맞는 일이 현실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잠시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라.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라.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당신 인생을 창조한다.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장담한다. 리사 니콜스.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란 없다. 중력의 법칙에 예외가 생기거나 하필이면 어느 날 법칙이 깜빡 조는 바람에 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예외가 없다. 뭔가가 당신에게 갔다면 당신이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겼다는 의미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이 없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경이적인 결과가 따라온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든지 의식을 바꾸면 그걸 뒤덮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당신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에 당신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우주를 창조한다. 윈스턴 처칠. 기분 좋다고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우주로 전송되면 그와 같은 것을 더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조 바이텔리 박사. 기분이 우울할 때 이를 즉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름다운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불러라. 기분이 바뀔 것이다. 아니면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라. 당신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기를 떠올리고 그를 한동안 생각하라. 마음에서 그 생각을 놓지 마라. 그 생각 외에는 모두 차단하라. 장담하건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리라. 밥 프록터. 기분전환 도우미 목록을 남몰래 준비하라. 기분전환 도우미란 당장 기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들을 말한다. 아름다운 추억, 미래의 사건, 웃기는 사건, 자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 등이 될 것이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전환 도우미 목록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라. 각각의 것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아 떨어질 테니까 한 가지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 써보라. 고작 1, 2분만으로 기분이 확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 그 위대한 감정. 기분 좋아 원칙은 애완동물에게도 적용된다. 동물은 훌륭한 친구다. 애완동물을 보면 감정이 대단히 고조되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에게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 덕분에 당신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 제임스 레이. 생각과 사랑이 더해지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생겨난다. 찰스 헤멜. 우주에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당신이 송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다. 모든 생각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면, 만물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사실 과거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랑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생각을 품으면 불친절한 생각이 당신 현실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이다. 당신이 사랑을 담아 생각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 바로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 주로 사랑을 생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사랑은 가장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보낼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생각과 생각의 대상을 연결해주는 원동력이자 모든 불행한 상황을
지배하게 해주는 원리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이를 다른 말로 사랑의 법칙이라 한다. 이것은 만물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에 담겨있는 근본 원리다. 사랑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생각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은 욕구고 욕구는 사랑이다. 사랑에 스며든 생각은 무적이 된다. 찰스 헤네. 일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진실로 지배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알리라. 바로 거기에서 자유와 힘이 나온다. 마시 시모프. 일전에 마시 시모프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멋진 인용물을 알려준 적이 있다. 사람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우주는 우리에게 우호적인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안다면 대답은 오직 그렇다. 이 우주는 우리에게 우호적이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대답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가 우호적으로 될 테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았다.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 대단한 기회를 준 셈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우주는 근사한 곳이다. 우주는 내게 온갖 좋은 것을 준다. 모든 일에서 나를 도와준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지지한다. 내게 필요한 것을 즉각 보내준다. 받아들여라. 이 우주가 우호적인 곳임을. 비밀을 배워서 적용하기 시작한 후로 내 인생은 정말로 마법처럼 바뀌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이 바로 요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45억짜리 저택에 산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내도 있다. 온갖 멋진 곳으로 휴가도 간다. 산도 탄다. 탐험도 해봤고 사파리도 가봤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비밀을 알고 있기에. 잭 캔필드. 인생은 진실로 경이적일 수 있고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비밀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밥 프록터. 이것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이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려왔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이 힘겹고 전쟁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힘들고 전쟁 같은 삶을 경험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주에 소리쳐라. 인생은 정말 쉬워. 정말 멋져.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삶이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당신은 이를 본능적으로 안다. 좋은 일이 없을 때면 끔찍하다고 느끼지 않던가? 우리는 모두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창조자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게 해주는 멋진 도구다. 마법 같은 삶의 무대에 온 근사한 당신 환영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이 그렇듯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불러들이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자신의 감정을 살펴라. 감정은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알게 해주는 귀중한 도구다.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자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즉시 알려준다. 기분이 나쁘다면 나쁜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있다는 뜻이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있다는 뜻이다. 기분 전환 도우미, 즉 즐거운 기억, 자연, 좋아하는 음악 등 곧바로 감정을 전환해서 주파수를 바꾸게 해준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 파장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뿜을수록 더 큰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제가 읽어주는 이 하루하루의 내용들이 친구들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의 삶에 어떤 부분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도 되고, 또 하루라는 그런 단위 안에서 순간순간으로 조금 더 부분들을 나누어서 잘게 쪼개서도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시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친구들이 보낸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였을지라도 오늘 하루 보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이제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더 따뜻하게 하고 잘 자요. 꿀잠 자면 좋겠네요. 꿀라잇 안녕.